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보존적인 전하가 비회전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식은 어느 건가요? 라고 물어요. 비회전성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던 식은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로테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회전한다 라고 하는 거죠. 전개를 회전하면 그 전개는 0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을 길게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것을 간단하게 기호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수학이에요. 간단하게 기호로 표시하는 결과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개를 주회적분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과 동일한 의미다.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기호로 설명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기호로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적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또 주회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델 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얘가 로테이션인데 델 크로스가 어떻게 로테이션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1장의 벡터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장의 벡터를 잠깐 봅니다. 이걸 공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벡터에는 덧셈과 뺄셈이 있죠. 덧셈과 뺄셈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같은 성분끼리만 더해주거나 빼거나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곱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곱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적, 말 그대로 내적, 안쪽에 대한 곱셈이에요. 그래서 내적이라고 하는 거죠. 내적은 A와 B를 점을 찍을 때 내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트, 점을 찍을 때. 곱셈도 도트가 있고 곱셈도 크로스가 있단 말이에요. 벡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는다. 이것을 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을 보면 여기에 벡터 A가 있고요. 벡터 B가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죠. 이 벡터는 A 벡터가 되고요. 이 벡터는 B 벡터가 됩니다. 이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같은 성분끼리 곱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루는 각이 세타만큼 되어 있다면 같은 성분, 다시 말해서 B와 같은 성분인 이 A 벡터의 성분은 무엇이 되냐면 A에 대한 코사인 세타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생각하고요. 삼각함수를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빗변이 있다면 빗변과 밑변이 있잖아요. 이 밑변 성분이 코사인 성분이죠. 이건 기본적인 얘기죠. 그럼 이 높이 성분은 뭐가 될까요? 높이 성분은 사인 성분이 되죠. A의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직교하는 이 B 벡터와 직교하는 A 사인 세타는 곱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직교하는 A 사인 세타로 곱셈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외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같은 성분끼리 여기와 이 A 코사인 세타와 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은 같은 성분끼리 곱한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여기서 동일하게 수직선을 내려 걷습니다. 직각삼각형이니까요. 이런 정도로 하죠. 그러면 요 각이 세타입니다. 여기서 수직선을 내려 걷어요.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 됐어요. 그러면 요 각이 세타면 여기가 B잖아요. B면 이 아래는 뭐가 있죠? 이 아래도 이렇게 벡터가 존재하죠. 그렇게 벡터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존재하면 여기가 B면 역시 여기는 B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 코사인 세타를 곱을 해도 그것은 내적입니다. 그리고 B와 A 코사인 세타를 곱해도 그것은 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벡터의 곱셈입니다. 같은 성분끼리 곱하는 걸 내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 성분. 이 성분은 무슨 성분이죠? 사인 세타 성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B와 여기에 있는 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것도 곱셈이 돼요. 곱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곱하면 이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된다? 그때는 외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
내적과 외적에 대한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적을 표현할 때는 지금처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외적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외적이거든요. 외적은 어떤 성분을 곱한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보는 방법이 그래요. 여기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이 벡터에 여기 B 벡터에 대한 사인 성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분이 무슨 성분이다? B 벡터의 사인 세타 성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와 이 사인 성분을 곱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외적이라고 한다. 바깥의 곱이란 얘기예요. 안쪽 곱이 아니고요. 곱셈은 안쪽으로 하는 곱이 내적이고 바깥쪽으로 하는 곱이 벡터에서는 외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적은 방향이 있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외적은 방향이 있어요. 자, 그 방향이 지금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은 방향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벡터는 이런 벡터가 하나 있고 이런 벡터가 하나 있죠. 이 두 벡터의 곱인데요. 이때에 A에서 B로 곱할 때와 B에서 A로 곱할 때 달라요. 지금 높이 성분을 A에서 기준을 잡고 요게 B잖아요. 그럼 B 사인 세타가 되면 이때는 방향이 이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면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해요. 이렇게 감싸지죠. 방향이 그래요. 그랬을 때 요게 전류 방향이면 요 방향,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죠. 요런 거 기억하죠? 반대도 성립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 방향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죠. 전류, 자기장 또는 전류, 자기장 뭐 이런 게 오른나사 법칙이죠.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나사가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방향이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감싸진 거죠.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때는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B에서 A로 올 때는 방향이 어떻게 되죠? 얘는 벡터가 존재하니까 방향이 이 방향이 될 겁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AB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여기가 AB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A 크로스 B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A 크로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B 크로스 A 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BA 사인 세타가 되겠죠. 얘는 방향이 어떻게 되죠? B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벡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방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요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얘는 사인 세타잖아요. 사인 세타는 위상차가 0입니다 라고 하면 A 벡터와 B 벡터의 위상차가 없다라고 하면 사인 0도는 0이죠. 다시 말해서 위상차가 없는 벡터를 곱하면 걔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벡터를 이야기할 때 X축, Y축, Z축이 있다라고 했죠. 이때 X축과 Y축과 Z축은 각각 90도의 위상차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각 90도의 위상차가 있다. 그랬을 때에 90도의 위상차가 있는 것, 사인이 90도가 되면 1이 되잖아요. 사인이 90도가 되면 1이 되기 때문에 90도의 위상차가 있는 것은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위상차가 없는 것은 사인 0도니까 0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입니다. 이쪽은 X축, 이쪽은 Y축, 여기는 Z축입니다.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Z축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Y축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X축이 되겠죠. 이런 벡터, 이거를 I, J, K, 얘는 크기가 1인 벡터입니다. 크기가 1이고 X방향의 벡터, 크기가 1이고 Y방향의 벡터, 크기가 1이고 Z방향의 벡터. 이 벡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IJK를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I 벡터와 여기에 90도 있는
j 벡터를 곱한다. 이걸 외적한다 그러죠. 외적. 90도가 되면 외적이고 당연히 이렇게 오른나사 방향이 적용되니까 그 다음 오는 게 뭐예요? i와 j를 곱하면 방향은 어디로 가죠? 크기는 1이고 방향은 k가 되는 거죠. i와 j를 곱하면 어차피 1이잖아요. 그래서 1이 되는데 그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k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j에서 i로 하면 그때는 뭐가 되죠? 이렇게 j에서 i로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방향은 마이너스 k 방향이 될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j에서 i를 곱하면 마이너스 k가 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k에서 i로 곱을 하면 오른나사 방향을 적용하면 이 방향 j가 되는 겁니다. k에서 i를 곱하면 j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j에서 i를 곱하면 이게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이쪽으로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같은 성분끼리 곱을 하게 되면 같은 성분이죠.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게 뭐예요? 외적. 이렇게 내적을 하게 될 때는 방향이 없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방향은 없어요. 오른나사 방향 적용하지 않아요. 왜? 같은 성분끼리 곱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이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코사인 성분이 같은 성분이니까요. 그래서 코사인을 하면 코사인 0도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0도는 1이 되기 때문에 같은 성분끼리 곱하면 그것이 존재해요. 1이에요. 그런데 얘가 90도가 되잖아요. 90도가 되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요. 90도 위상차가 있을 때는 내적을 하면 0이 되고 위상차가 없을 때 같은 위상일 때 내적을 하면 그 결과가 존재하는 거죠. AB 코사인 세타 또는 BA 코사인 세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단위 벡터들에 대한 곱셈을 보게 되면 같은 성분끼리 곱을 하면 단위 벡터는 1이 돼요. 그 방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90도 위상차가 있는 것들은 내적을 하면 0이 되어버립니다. 미분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X, Y, Z에 대해서 변화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분이라는 말은 변화량이잖아요. 우리가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량 분의 변화량.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3차원적인 부분이고 방향이 X방향과 Y방향과 Z방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단위 벡터도 I, J, K가 존재하죠. 그래서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X에 대한 미분, Y에 대한 미분, Z에 대한 미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각각 미분하니까 합을 하겠죠. 이렇게 되는 미분 기호를 이것을 따로따로 쓰기가 힘들잖아요. 따로따로 쓰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와 같은 것을 하나로 표현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미분 연산자. 부를 때는 나블라 또는 델 이렇게 불러요.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기본적인 개념 중에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적이에요. 내적. 발산의 의미는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다. 태양이 빛나는 것은 지구를 향해서만 빛나는 게 아니라 전 우주를 향해서 모든 방향으로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학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이버전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회전한다 그러면 로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똑같아요. 로테이션이 영어 뜻이 회전한다는 얘기잖아요. 다이버전스 영어 뜻이 지금처럼 발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수학으로 표현하면 델 도트라고 표현해요. 내적이 되거든요. 내적이 되니까 같은 성분끼리만 곱셈해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거에 대한 성분을 곱셈을 해보면 같은 성분끼리만 곱셈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성분이고 방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크기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발산은 스칼라입니다. 로테이션이란 말 번역하면 회전이죠. 이 회전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90도 위상을 가진 것을 곱셈을 해보니까 회전하면서 방향이 생기는 걸 봤죠. 회전하면 방향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이렇게 I와 크로스 J를 하면 얘는 뭐가 됐죠? 방향이 생겼잖아요. 이런 방향이 생겼잖아요. 얘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로테이션은 회전하는 건데 수학적인 기호로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전이라는 것은 델 크로스다. 얘가 회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델 크로스라고 하면 그것은 로테이션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또 다른 말로 컬이라는 이야기도 회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컬 A 해도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벡터 A가 회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벡터 A가 회전한다라고 말로 쓰는 것이 아니라 벡터 A가 회전한다면 로테이션 A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델 크로스 A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벡터가 회전하게 되면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외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적과 외적의 차이가 그거예요. 내적은 발산이에요. 외적은 로테이션이에요. 회전이에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을 간단한 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회전의 기호와 다음 발산의 기호를 우리는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회전이다. 회전이다라고 하면 얘는 발산이에요. 얘는 회전이죠. 얘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미분연산자를 내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라플라시안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요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배라고 해요. 기울기잖아요. 미분이 기울기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배, 기울기라고 불러요. 경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뭐가 되죠? 점이 찍혔잖아요. 점이 찍히면 얘는 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배와 발산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배와 발산. 구배는 경사는 그라디안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사를 그라디안트라고 표현한 거예요. 얘는 경사, 그라디안트 하면 그냥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하면 그냥 발산을 말하는 거예요. 로테이션 하면 그냥 회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에 있는 경사와 기울기니까요. 이 나블라라고 하는 것, 델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이 기울기를 발산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분 형태가 되는데 역시 방향은 없어지는 거죠. 방향은 없어지고 이렇게 이게 미분 형태가 되는, 왜 방향이 없어지냐면 다이버전스니까 방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크로스를 하면 방향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미분을 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라플라시안이라고 불러요. 라플라시안의 뜻은 무슨 뜻이다? 구배를 발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구배를 발산시킨다. 다이버전스 그라디언트입니다. 이런 개념 때문에 요거는 그런 뜻이란 얘기입니다. 얘는 회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회전이 아니죠. 발산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는 점이 안 찍혔어요. 얘는 경사입니다. 그라디언트죠. 얘는 뭐예요? 다이버전스죠. 다음 얘는 뭐예요? 로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죠. 얘는 라플라시안이고요. 이 이야기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유리하고요. 이거 아니어도 다른 문제에서 충분히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전개 내에서 폐회로를 따라서 전하를 일주시킨다. 이건 이제 주회한다라고 하죠. 주회라는 말 그 자체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 회전, 주회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일주시킨다, 회전시킨다, 회전한다. 이걸 우리는 보존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한 일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존장. 일주했기 때문에 뭐가 되죠? 전개 내에서 폐회로를 따라서 전하를 일주시키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리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회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테이션 2는 0이다라고 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해하면 돼요. 전개와
전위의 관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 이 뜻을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점도 안 찍혔고요. 크로스도 없어요. 그럼 뭐가 되죠?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얘는 뭐라고 불러요? 전위 경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도라는 말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죠? 기울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위 기울기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전위 경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위 경도는 전기하고 같아요. 전기하고 같고 그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개하고 방향이 반대인 것이 전위 경도다. 전위 경도다. 기울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전위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전장 중에 무한히 떨어져 있는 곳에서 큐쿨롬의 전하를 끄집어다가 어떠한 특정 A점까지 전개의 반대 방향으로 끌고 왔을 때에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개의 반대 방향이 바로 뭐야? 전이잖아요. 전이.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